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지금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54거래일 만에 2040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지금은 조금 내려오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와 수급 상황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나요? 예, 사실 지금 금일 코스피 상황을 보자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코스피였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코스피는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냐면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맞물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많이 넘어왔던 흐름들 때문에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장에서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2060선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060선 이상 돌파를 했을 경우에 여부에 따라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차트로 좀 확인을 해보시자면은 지금 봤을 때 2000선부터 2080선에 굉장히 좀 큰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이 있고 이 저항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개인 매수세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한 번 정도는 조정폭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폭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좀 더 상승폭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는 꾸준한 상승세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1% 가까운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코스닥이 좀 더 전망이 밝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도 뭐 별다른 저항 구간은 없기는 한데 대부분 테마주의 흐름상 지금 계속 개인 순환 섹터와 또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 대부분 정부 정책과 관련된 흐름들을 가진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의 종목들이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오늘자에 뭐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BTS 관련된 부분들 또한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코스닥에 더 상승세를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도 이 전 고점 690선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이 네.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도 최대 수혜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많이 편성이 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이슈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선주는 대부분 코스피 종목들이 많기는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도 대부분 코스닥의 종목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성의 순환 섹터로 계속 순환매를 통해서 코스닥이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750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의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750선까지, 75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특히나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눈여겨보시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이번 주 중국 관련 강력 조치 나올 것 발언입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관련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미국에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홍콩 보안법이 중국에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관련주 흐름은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치료제 말라리아 약 연구 중단 외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 코스피 상장 추진 본격화 수혜주는이고요. 마지막 이슈는 말라붙은 돈줄의 유상증자 급증 작년 90% 수준 육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현금 흐름이 악화되자 항공업계 등 상장사들이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연간 유상증자의 87%가량이 올 들어 5달 동안 모두 이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의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개정안은 북한과의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요. 만약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되고요. 그냥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접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를 해도 된다라고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치료제 말라리아 약 연구 중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WHO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복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된 약인데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복용을 끊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편 WHO가 이 클로로킨의 임상시험을 중단시킨 이유는 약의 안전성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영국의 한 의학학술지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중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한 환자, 이러한 환자들의 사망 위험도가 34%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심장 부정맥 위험도 137%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편 WHO는 이 약의 안전성 심의를 다음 달 중순쯤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 약이 인체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다음 달에 내릴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분석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엔터의 코스피 상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코스피 상장 추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 전 사전 협의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오는 28일에 양측 간 사전 협의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 내로 이 빅히트의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빅히트엔터는 지난 1년간 소스뮤직과 플레디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엔터 업계에서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상장이 된다면 기업 가치가 최소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엔터 3사를 뛰어넘는 엔터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히스트와 DPC, 초록뱅 같은 BTS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정말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역시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관련주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예, 사실 이 남북 교류 협력법 관련된 부분들이 좀 논란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좀 많을 수 있는데 그래요? 그 지금 매스컴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했을 네. 때는 뭐 미국에서도 지지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폭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11월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연계점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경협추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대부분의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있고 또 금강산 관련된 뭐 북한 자원광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계속 정부에서 그 추진을 했던 사업 중인 철도 사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와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그 대하TI를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네. 대하TI의 경우가 굉장히 그 남북 경협과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굉장히 좀 세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교류 협력법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철도와 관련된 이슈였을 때 이 대하TI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차트의 흐름을 보셔도 조정폭을 굉장히 좀 세게 받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매집 형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매집 형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3월부터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오히려 매집 주체가 살아났습니다. 최근에는 조정폭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집 주체가 깨지지 않고 계속 연동되면서 유지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남북 교류 협력법 관련된 부분들과 또한 남북 간의 교류 이슈가 터질 경우에는 이 전고점인 7,280원 부근을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8,000원까지는 좀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 카드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수혜주들 업종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장님은 철도 사업들, 철도 관련주 특히나 대하TI를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하반기까지 8,000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의 연구가 일단 중단이 되는데 WHO는 이 약의 안정성 심의를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또 다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의 논의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봤을 때 렘데시비르가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지금 그쵸. 앞서가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 렘데시비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에볼라 치료제였던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말라리아든 에볼라 치료제든 여러 가지 그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코로나19 치료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험도가 증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중단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대표적인 그 기업은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있는데 지금 신풍제약의 차트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 신풍제약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 말라리아 관련된 부분들이 진짜 그 임상이 중단이 되고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의 의견보다는 조금씩 그 기존의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좀 리스크를 감안하셔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악재가 떴을 경우에는 15,000원까지는 빠르게 급락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며 15,000원까지도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한다, 염두에 두셔야 된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합니다. 코스피 상장 추진 드디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들어오는데 관련주들이 또 참 많잖아요. 어떤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그 BTS 관련된 종목들, 네.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은 DPC가 좀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 초록뱀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추가 아티스트가 뭐 TXT라고 있기는 합니다. TXT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지 타산을 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고요. 아직까지 뭐 걸그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네. BTS가 군대를 간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좀 예. 판단을 해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DPC나 키스트 관련된 종목들은 소형주들은 좀 어느 정도의 상장하기 전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했을 때 뭐 2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아티스트가 계속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뭐 추가적인 아티스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플레이디스였나요? 네. 예, 그쪽하고 뭐 합병을 하는 부분들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그 기획사도 지금 추가적인 아티스트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길게 보시려고 한다면은 저는 DPC보다는 넷마블을 좀 보여드리겠고요. 이 넷마블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BTS의 최대 주주로서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그 BTS의 상장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게임 산업법에 대해서 개정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한 국내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해외에다가 게임 산업적인 부분들을 계속 뭐 유통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BTS 테마로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복합 테마적인 부분들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넷마블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관련주 DPC 키스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빅히트 상장 전에 이러한 종목들 소형주들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고요. 대신에 관련주로서 넷마블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는 설명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장은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움직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2,000선 이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순환매와 그리고 또 기존의 주도를 보였던 언택트 주도 간의 여러 가지 교차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돼서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 쪽에서 좀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시간에는 일단 최근에 가장 뜨겁게 어떤 섹터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또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일단 전기차 트렌드는 벌써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저유가다. 저유가 관련된 쪽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쪽에서 무엇보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친환경 관련된 쪽은 대세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번에 또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쪽의 일환으로 모두 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쪽을 밀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서 정책적인 수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관점 쪽에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세계 전기차 시장 전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보다 내년에도 거의 한 50% 가까이 또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적어도 한 매년 30% 이상은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 관련된 쪽은 가파르게 한 2035, 40년까지 올라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은 좀 더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어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하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시장에서 부각받는 것은 전기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블룸버그 NEF에서 조사한 바로 의하면은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예상보다는 좀 작년 대비해서 좀 적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내연기관보다는 월등히 그래도 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를 많이 노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2026년 가게 되면은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역전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2040년도 가게 되면 전기차가 신규 승용차 판매의 58%를 담당한다. 그러면은 전체 차량 판매의 31%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데이터를 보게 됐었을 때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작년에 117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약 한 10년 뒤 가게 되면은 3,147, 약 27배 가까이 성장하는 쪽으로 나오죠. 이쪽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큰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도 성장을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유럽과 그리고 또 미국이다라고 봤었을 때 현재 대비해서 한 40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의 성장을 북미와 유럽 쪽에서 보여줄 것이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게 되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의외로 저희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판매량 4위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잘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국내 업체들이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배터리 관련된 시장 쪽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10위권 안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중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이번에 분기 사용량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 27.1%로 그동안 파나소닉이나 CATL을 모두 다 제끼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들이죠. 또 하나 중요하게 또 바라봐야 될 흐름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이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업체들과 그리고 일본 파나소닉까지 그래서 약 한 6개사가 배터리 시장을 리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효율을 높인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롭게 지금 떠오르는 게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어떤 새로운 배터리와 함께 어떤 효율이 높은 쪽이 그래도 시장을 어떤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경기 부양책의 핵심이 또 어떤 정부 정책과 함께 이끌 수 있겠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작년 말부터였었죠.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과 이 탄소세 부과와 관련된 쪽에서 환경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확대 모멘텀으로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떤 정체를 보이던 전기차 시장들이 작년 2018년도 말부터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작년 말부터는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가면서 서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는 좀 주춤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하반기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과 회복세는 강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번에 6월 달에 좀 더 구체화되는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유럽 경기 부양책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예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2년 동안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어떤 판매량이 100만 대 이상으로 초과가 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작년 대비해서 약 한 77%까지 늘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시장 쪽의 변화가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내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정부의 지원책들, 특히 작년에 얘기했던 3대 신성장 동력을 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차, 특히 정부가 섹터 관련돼서 주식은 이런 쪽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와 똑같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와 관련돼서 또 6월 초에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정책이 또 세부화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소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계속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전략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삼성 SDI나 LG화학이 약간 좀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들어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 성장성과 앞서 6월 달에 이어질 어떤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화 정책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추세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이어지는 단기 차익 매물을 계속 노려보면서 시점을 맞춰가는 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LG화학이냐 삼성 SDI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유가 영향을 그래도 좀 받는 쪽이 아무래도 LG화학 쪽이겠죠. 그러면 좀 더 삼성 SDI가 어떤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변화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최선호 쪽으로는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최선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두산 솔루스라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번에 관심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유럽 쪽의 시장 흐름들이 확보가 되면서 유럽 쪽이 성장했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찾아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사업의 동박 사업이 약 한 57%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전지박 쪽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 헝가리 업체 서킷포일을 인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 유일하게 전지박 제조 공장을 헝가리에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PR은 좀 비쌉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또 하나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의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된 자회사들이 재평가를 받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슬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지분이나 아니면 또 매각을 한다는 관점 쪽을 보게 되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수가는 좀 낮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4만 원대 이하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지지권을 만들어가는지의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5만 원대로 잡아봤고요. 특히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들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와 함께 손절가는 32,5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두 번째 AFW라고 하는 그렇게 잘 알려진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중요하게 음극 마찰 용접 단자가 주력인데 삼성 SDI 특히 탑픽으로 꼽은 회사의 1차 벤더인 신흥 SEC 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게 최종으로는 폭스바겐 그리고 BMW 다 유럽 브랜드죠. 이쪽에 납품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도 좀 강한 모습들인데 마찬가지로 매수가도 한 13,000원대 중반 이후부터 한번 찾아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대로 대관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핫하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봤는데요. 아마 어떤 가시화되는 정부 정책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도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위에는 동국 SNC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기대감으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 종목 오늘도 10%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에 신성 ENG도 관련주로서 20%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에 고려제약도 강합니다. 어제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오늘도 오르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7위에 한진칼 오늘 또 오르고 있고요. 6위에 SK이노베이션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남영비비안, 4위는 유니슨, 3위는 HMM, 2위는 DPC, 1위는 알테오젠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요, 남영 비비안입니다.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저는 이 종목이 잘 갈까에 대해서 좀 의문, 전 스탑을 들어보고 싶은데 대표님 의견은요? 저도 스탑을 좀 외치고 그래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비비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1,470원에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흑흑. 거래량 멋지다. 이거 내일 상한가 출발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빠져라. 싹 쓸어 담게 라고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거래량 멋지다. 이거 내일 상한가 출발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우선은 대표님 이 종목 왜 오르는 거예요, 오늘? 남영비비안이 네. 뭐 오늘 오른 이슈 중에 하나는 좀 일제 불매운동? 네. 뭐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있나요? 네? 불매운동이 다시? 뭐 요즘에 좀 그런 게 다시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네. 이슈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아주 강한 작년만큼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일제 불매 운동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는 좀 옷 같은 거, 속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승하고 있는데 뭐 이 회사가 좀 계속 말이 많았죠. 매각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최근에 그렇게 주목을 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불매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좀 치고 나가는 자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불매 운동 이슈가 있든 혹은 다른 이슈가 있든 조금 더 강한 이슈였다라면 주가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딱 그 매물대 맞물려 버렸거든요. 121선에 붙잡혔다라는 걸 본다라면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면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탄력성이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빠져라, 싹 쓸어 담게라고 하셨는데 이게 싹 쓸어 담을 만큼의 종목일까요, 대표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싹 들어 담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테마성을 움직인다라면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선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걸 기대하겠다는 것인데 일본 불매운동 관련된 테마주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본다라면 그렇다라면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시 치고 나가기에는. 그래서 저는 뭐 하락을 한다라면 무조건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것이지 신규 매수는 좀 불확실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 네. 뭐 그렇다라면 뭐 여기서는 지지선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1,100원대에서는 매수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일부분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는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100원까지 떨어지면 그 구간은 좀 괜찮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니슨입니다. 정부가 현재 강조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시행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풍력 발전 업체죠. 유니슨은 오늘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정책
정책이 워낙 좀 강한 이슈인 것 같아서 더 가지 않을까 고 들어보고 싶은데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네, 저도 뭐 고를 좀 외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토론방부터 체크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니슨에 대한 의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죠. 지금 매수 가능? 이제 유니슨이 무조건 풍력 대장주가 될 거다. 5천 원대 주주입니다. 대체 언제 구조 오나요? 아직도 멀었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유니슨이 이제 무조건 풍력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하셨던 말씀도 계속 해주시죠. 대표님. 네. 이번 그린 네. 정책이 나오면서 에너지 정책이 처음에 안 나왔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바로 한 다다음 날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정권 초반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었었고 네. 그건 저는 뭐 그린 에너지라면 단연코 풍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유니슨 같은 경우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 좋지 못했고 주가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정책 효과가 나온다는 게 더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네. 오늘 이제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지금 거의 갭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고 싶어도 거의 매수가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상한가가 풀린다라면 거기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못 간다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접근하실 때는 어쨌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보셔야 되는데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갭으로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볼까요? 5천 원대 주주입니다. 이건 아까 본 게시글 같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체 언제 구조 오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직도 멀었네 라고 하셨는데 5천 원대 주주 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정말 오래 보유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3년 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뭐 5천 원대까지는 가능할까요? 대표님? 뭐 2007년대 가격이라서 네. 뭐 5천 원 거의 최고가가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탄력도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뭐 CS 윈드라든지 동구 SNC라든지 계속 그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지금 같은 속도로 유니슨이 올라가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한 뭐 2천 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5천 원대는 솔직히 조금 몇 번 샀다 팔았다를 하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신 전략을 잡고 그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이 종목을 다시 재매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풍력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2천 원 중반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5천 원 워낙에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유니슨 함께 살펴보셨고요. 3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HMM입니다. 오늘장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요. 외국인도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더 잘 갈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스탑을 좀 외치고 싶습니다. 스탑이요? 네. 알겠습니다.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에 대한 의견입니다. 혹시 51층 계신가요? 저랑 같이 놀아요. 현재 10주째 보유 중 3, 5년 버티면 수익 대박 날까?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5천 원 뚫고 지지할 것 같아서 4,990원에 샀는데 망한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현재 10주째 보유하고 있다. 3년, 5년을 버티면 수익이 대박 날까라고 하셨는데 정말 장기로 조금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글쎄요, 뭐 3년, 5년 뭐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면 네. HMM보다는 뭐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상선 이번에 오늘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죠.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 시라스호가 스웨즈 운하 우리나라 업체 최초로 통과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죠. 특히 이번 이 배가 김정숙 여사님이 이름을 좀 지어준 배죠. 스페인 남부 항구에 있는 초록빛 섬이라는 뜻인데 뭐 계속해서 상당히 좀 앞으로 코로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컨테이너 업체들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라는 거 보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서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하고 내일 모레 이틀에서 3일 정도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인데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이 얘기는 아침부터
한번 매매 공방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좀 대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번에 5천 원 돌파는 쉽진 않다. 조금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셔야겠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볼까요?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5천 원 뚫고 지지할 것 같아서 4,990원에 샀는데 망한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망한 건가요, 대표님? 뭐 망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4,9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신 것인데 분봉 보고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네. 4,900원이 딱 떨어지면서 치고 나갈 때 접근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4,900원 뭐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내려오면서 매수를 들어가신 거라면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보유하시면 충분히 매수 가격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에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 이상 돌파시키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천 원 돌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2위 종목 만나볼게요. DPC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난주에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사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탄 관련주들 움직여주고 있죠. DPC도 잘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는 조금 다 오를 대로 오르지 않았을까? 스탑을 들어보고 싶은데 대표님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좀 고를 한 번 더 외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고요. 네. 알겠습니다.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와, 일주일이면 14,000원 무조건인데 지금 파는 사람들 뭐야? 12,000원이 마의 벽인가? BATS 믿고 묻어두련다. 오늘 종가 1,900원 본다. 적중률 올라가는 소리 들리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와, 일주일이면 14,000원은 무조건이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파는 사람들 뭐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뭐 저 오늘 DPC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요? 원래 처음에 스탑을 좀 들고 왔다가 방송 직전에 좀 고로 좀 바꿨는데 네. 어찌되었든 뭐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그 BTS가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장 예비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하고 DPC가 그거 관련된 지분을 좀 갖고 있는 자회사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이슈가 좀 잘 나오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활동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행보세 좀 조용했던 거 했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번 상장 이슈가 나온다라면 상장 이슈가 솔직히 약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임팩트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지난 2월 달하고 5월 달에 형성된 고점을 좀 돌파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것이 이번 주에 돌파할 것인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돌파할 것인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는 충분히 현재 같은 흐름이면 이런 차트 구조면 한 번쯤은 가능하다. 좀 윗골이 나온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어저께 발생한 윗꼬리를 다 잡아먹으면서 발생한 양봉의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윗꼬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구간대 저항대를 좀 뚫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오늘 종가 1,900원 본다. 아, 적중률 올라가는 소리 들리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적중을 할까요? 1,900원이면 지금보다 네. 1,000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보합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네. 저는 뭐 쉽진 않다. 오히려 지금 가격대나 12,000원 정도 선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위인가요? 벌써 1위 종목 만나볼게요. 알테오젠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업체죠. 요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도 함께 경신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저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스탑 들고 싶은데 대표님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이 종목 오늘 고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9만 원도 거품이라 생각하는데 22만 원? 아, 무서워. 지금 23만 원대 매수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 많을 듯? 끌어올리는 자 대 내리려는 자 과연 누가 이길까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다비님께서 9만 원도 거품이라 생각하는데 22만 원? 아,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걸까요? 대표님? 뭐 이 회사 상당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상당히 우리가 수익으로 맞아야 되는 것을
피하 지방 주사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효과를 더 확대시킬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하고 또 새로 지금 신약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5월 13일인가에도 한번 이 기업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스탑을 한번 외쳤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고를 외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좀 물량 조절을 잘 하고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이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의 시작점이라 본다라면 네.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견하고는 좀 다르게 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2차 상승의 시작점,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알테온 오젠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 새빨간 종목들 유창희 대표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